자, 오늘 일단 저희가 할 거는 스마트폰으로 상품 촬영하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물론 촬영하는 방법이나 도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해보기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기도 할 거고, 간단하게 우리가 촬영할 수 있는 오늘은 촬영박스로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아마 보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상품을 그래도 좀 잘 촬영하실 수 있을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촬영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카메라 렌즈를 닦아주셔야 돼요. 우리 그냥 촬영할 때 신경 안 쓰고 촬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화면이 뿌옇게, 그러니까 뭔가 좀 흐리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닦고 안 닦고가 꽤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를 안경 닦기 천이 있다면 그런 천으로 닦아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천이 없다면 그래도 내가 입은 옷으로라도 좀 닦고 촬영하시는 게 아무래도 상품 촬영하실 때 좀 더 선명하게 잘 나오게 되는 부분이니까 요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두 번째는 핸드폰의 화면 밝기입니다. 일단 화면 밝기는 최대로 맞추고 촬영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두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게 되면 사진이 좀 색감이 누렇게 나와요. 그래서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은 꺼주신 후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보통 안 켜고 활용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따로 끄거나 할 일은 없으실 거고, 블루라이터를 켜놓으신 분들은 필터 기능 끄기 이거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카메라로 이제 사진을 촬영하실 때 보통은 풀화면으로 촬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는 가로 사진으로도 세로 사진으로도 좀 쓰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옆으로가 너무 넓거나 세로가 너무 넓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 사진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1대1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가로나 세로 사진은 3대4 비율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는 저는 1대1을 더 많이 찍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요거는 내가 만약 가로로 세팅해서 찍겠다 그럼 3대4로 맞추고 찍는 게 아마 비율적으로도 예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3대4나 1대1 요 정도의 비율이 좋더라, 요 정도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할 때요, 어떤 상품을 그냥 찍을 때 그냥 1배로 찍는 거랑 2배로 찍는 거랑 약간 그 상품의 왜곡이 훨씬 덜해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확대 배율을 1로 주시지 마시고 1.7에서 한 2배 정도로 맞춰서 좀 크게 확대해서 찍어 주시게 되면은 그만큼 뭐랄까 왜곡이 일어나지 않은 채로 화면을 찍으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카메라 렌즈로 촬영할 때 보면은 왜곡되는 경우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능하신 분은 프로 모드에서 색상이나 화이트 밸런스 같은 걸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자동 모드에서는 보정이 어느 정도 돼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색상이 내가 원하던, 그러니까 사진상으로 나와야 되는 색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내가 좀 신경을 쓰겠다면은 프로 모드에서 화이트 밸런스 색상을 내가 실제 조절을 해서 맞추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초반에 하시기는 좀 어려우신 부분은 있으셔서 만약에 이 부분이 어렵다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놓고 촬영하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좀 더 색상을 맞게 하려면 그때 이렇게 색상 조절을 하셔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ISO는 밝기 조절을 말하는데요. 보통은 100에서 200 정도 그렇게 놓고 찍으시죠. 그러면 보통 이제 너무 어둡게 나온다 이럴 땐 400까지 밝기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한 200에서 400 사이 정도, 아니면 100에서 200 사이 정도 밝기 조절을 놓고 맞추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게 밝기를 조절했을 때는 오히려 노이즈가 많이 껴서 화질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밝기 조절은 100에서 200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밝기도 내가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조정해서 세팅 후에 촬영이 가능하세요.
자, 그리고 촬영 시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리랑 청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촬영을 할 때 옆에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제거를 하고 촬영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 카페에서 내가 음식 같은 걸 촬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근처에 뭐 예를 들어 휴지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정리를 하시고 찍잖아요. 그렇듯이 주변의 환경 정리나 청소만 잘해준다 하더라도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는 한 가지 각도로만 찍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 방면으로 찍어야 우리가 새로운 느낌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전체 샷도 찍으시고 아니면 어느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부분샷이나 아니면 위에서 찍는 어떤 항공샷과 같은 그런 사진들을 각도를 다양하게 해서 찍어주시면 아무래도 내가 활용을 할 때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좀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진은 그냥 한 번만 찍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많이 찍는 게 좋아요. 단 우리가 각도를 말할 때 얼짱 각도라고 하는 45도 각도 이런 거 말고요. 일단은 왜곡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찍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물체의 정면과 내 카메라가 수평으로 있어야 사진이 왜곡되지 않게 찍히게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핸드크림을 찍는데 위에서 아래로 찍을 때는 그 핸드크림 자체가 되게 똥똥해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렇게 생긴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찍을 때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상품이 제대로 보여져야 왜곡이 되지 않게 보여져야 고객도 그 사진을 제대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각도 부분에서는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찍으시는 게 일단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을 우리가 좀 꾸며서 찍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일 심플하게 찍을 때는 그냥 하얀색 배경, 즉 배경 안에다가 그냥 사진만 넣고 이렇게 제품만 넣고 찍으시는 경우가 제일 심플한 경우일 거고, 근데 그렇게만 찍으면 분위기가 좀 잘 살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다 몬스테라 잎이라든지 관련된 연출을 하는 어떤 제품들을 놓기도 합니다. 그때 연출에 사용할 제품은 실제 판매하고자 하는 게 그 상품인 거잖아요. 그 주인공보다는 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색상 계열을 사용한다라든지 아니면 포인트 색상을 좀 통일해서 대상에 집중해서 연출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할 때는 조명이 되게 중요해요. 제일 좋은 조명은 사실은 자연광 조명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빛이 잘 들어오는 어떤 곳에서 촬영을 한다면 자연광 촬영을 저는 좀 더 추천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습을 하기 위해서 찍는 곳은 그렇게 뭐 조명이 밝기가 뭐 엄청 뭐랄까 자연광이 뭐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LED로 조명을 쬐서 그렇게 찍게 되겠죠. 그래서 그 조명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촬영을 할 때요, 빛의 마법이라고 하죠. 빛을 받는 부분이 많아지면은 입체감이 좀 더 살아나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명 부분을 나중엔 조금 더 신경 써서 맞춰 보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 박스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원래 이제 균이라는 조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좀 더 조명을 비추고 싶다면 약간 랜턴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명을 조금 더 쬐어서 입체감을 좀 더 살려주는 그런 것도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까지는 좀 애매하고 일단 오늘은 좀 노멀하게 자연광이다. 공간 박스 촬영 박스로 해가지고 촬영하는 방법을 좀 익힐 거예요. 자, 일단은 사진 촬영을 하고 나서는 아마 약간의 보정이 필요하실 거예요. 사진을 그대로 써도 물론 괜찮긴 하겠지만 우리가 화장을 한다라는 건 좀 더 이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그걸 생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밝기나 아니면 대비라든지 필터를 줘서 좀 더 이 사진을 예쁘게 보여지게끔 꾸며주셔야겠죠. 그럴 때 쓰시기 좋은 어플 중에 그냥 한 가지 소개를 해본 거예요. 일단 에픽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얘가 좋은 점은 사진을 9장까지 일괄적으로 똑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거. 그게 좀 편한 효과일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것들은 다 그냥 한 장씩 불러와서 그 똑같은 효과 주고 똑같은 효과 주고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일괄 편집이 된다는 게 일단은 우리가 사진을 많이 찍게 되는 입장에선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는 또 필터 효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필터를 좀 추천한다면 XS나 버터 정도의 필터를 추천을 드리는데, 필터를 이렇게 보정하는 거 외에도 내가 간단하게 뭐 밝기나 대비 정도를 조금 더 조절해서 앱에서 색상을 보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핸드폰이 아니라 PC에서 보정하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볼게요. 픽슬러랑 비드모어 그리고 디자이니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픽슬러는 온라인 포토샵이라고 부르는 보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그 에디터 창이 나와요. 제가 PPT는 다 톡방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지를 하나 불러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요거는 제가 이전에 찍었던 토토로 이미지인데 그냥 따로 열어볼까요? 저건 보정이 좀 돼 있네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저번 과정에서 사진을 찍은 이미지예요. 촬영 박스에 놓고 사진을 찍었긴 했지만 사진이 좀 어둡죠? 네. 그러면 이 사진을 우리가 일단은 반전을 해서 좀 돌려야 되기도 할 거고, 이 사진을 좀 밝게도 보정을 해야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필터에서 필터 효과를 주거나 아니면 효과에서 내가 주고 싶은 어떤 효과가 있다면 해당 효과를 눌러서 주시거나, 아니면 뭐 밝기 같은 거를 고치실 거다 라고 하면 닷집원에서 뭐 밝기를 더 올려서 밝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효과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정에 가보시면 자동 흑백 팝 이렇게가 있고, 여기 밝기에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내가 이 사진을 밝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대비를 주겠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포토샵이 아니지만 포토샵처럼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툴을 픽슬러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여기 티끌이 있어요. 사실 티끌은 아니고 여기 로션에 약간 기포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힐링 복구 툴로 요 점을 없애겠다 해서 잡티 이런 것 있는 거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좀 쓸만해졌을까요? 만약에 마음에 들게 됐다면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퀄리티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뭐 JPG로 저장할 거다. 그럼 JPG로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토샵이 없어도 웹상으로 가볍게 이런 보정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게 픽슬러라는 사이트라고 해요. 우리 2회차니까 2회차가 어디 갔냐? 저장을 해놨는데 여기다가 넣을게요. 물론 구글로 로그인 해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어렵지 않게 보정을 할 수 있는 도구 중에 픽슬러라는 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비드모어라는 거는 뛰어난 화질 개선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가끔 이제 보면은 이미지 투명 사이트, 그러니까 저번에 이용했던 리무비지 같은 경우도 이미지를 배경을 없애주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은 조금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흐릿한 사진의 해상도를 향상시켜 주는 게 비드모어라고 해요. 이미지를 여기다가 넣어서 사진을 해상도를 좀 더 높여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크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넣으면은 그 이미지의 업스케일러가 돌아가면서 해상도를 뭐 2배라든지 내가 원하는 그 배수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상도를 좋아지게 해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좀 흐릿한 저해상도의 사진이라도 비드모어를 거치게 된다면 좀 더 이렇게 선명한 해상도를 만들어 주겠다, 또는 이렇게 확대를 해준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배경하고 템플릿을 제공해주는 사이트예요. 자,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업로드 이미지로 이미지를 넣겠죠. 예를 들어 이 이미지를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저번에 리무브 뷰지처럼 배경을 없애줍니다. 좀 기다려볼게요. 네, 배경이 없어졌죠? 그리고 배경이 없어진 것만이 아니라 여기 배경에 내가 다른 색깔을 넣거나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게 화장품이었다. 그럼 이런 데다가 올려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내가 마음에 드는 배경, 다른 배경이 있어서 그 배경을 선택을 한다면 배경이 이렇게 합성이 됐고요. 얘가 좀 어색하죠. 그럼 에디트에 가서 얘를 순서 위치를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해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림자를 좀 넣겠다. 그럼 섀도우를 좀 조절해서 연하게 한다든지 원래 지금 들어가 있는 값을 조절해 주는 것도 되고, 아니면 스타일에서 다른 배경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뭐 컷아웃 효과를 뭐 활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능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여기다 뭔가를 추가하겠다면 엘리먼트로 가서 add 이미지, 그러고 내가 추가할 이미지가 문서에 2회차 여기에 뭐 이런 이미지다.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 가져왔던 이 아령이다. 그럼 아령을 열어서 아령 가져와졌죠? 물론 이거는 제가 리무브 뷰지에서 정리했었던 아령 그림이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해서 배치하고 마음에 들면 다운로드 이렇게 해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구도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도구일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난잡하게 뭐 제품들 널브러 놓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까지 놓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뭐 어떤 간단한 소품을 놓고 싶거나 이럴 때 뭐 디자인 되어 있는 방에 소품을 갖다 놓거나 이런 느낌으로 보실 때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 캔버스도 미리 캔버스지만 요거 같은 경우도 활용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배경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해서 놓을 수가 있는 도구라서, 게다가 무료잖아요. 네, 활용해 보시기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반에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러면 여기 에픽이라는 어플은 일괄 편집이 되는데 혹시 PC판으로 일괄 편집이 되는 거 없니에요? 네. 그래서 그 반에선 제가 포토스케이프의 기능을 좀 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포토스케이프는 어플 중에 포토샵처럼 그냥 무료 이미지 편집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사진 편집도 있지만 일괄 편집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찍은 사진이 일단은 아까 어디 있었죠? 네, 라이브러리 문서, 여기 제가 3회차에다가 넣었었던 것 같아요. 촬영 사진. 이 사진들을 저번에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는 처음을 선택하고 쉬프트 누르고 끝을 선택하면 되죠. 또는 컨트롤 A에서 선택해도 돼요. 그리고 얘를 끌어다 넣으면은 그 사진들이 이렇게 목록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터에서 효과를 주시는 거예요. 뭐 밝기를 뭐 내가 높이겠다. 그럼 이렇게 높이고, 뭐 콘트라스트를 어떻게 주겠다. 뭐 또는 뭐 내가 여기다가 어떤 효과를 좀 더 선명하게 주겠다. 지금 밝기 조절해 보고 있는데 밝기가 10일 때, 밝기가 4일 때 차이가 보이죠.
물론 세부적으로 뭐 자세하게 효과를 다 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효과를 한꺼번에 주는 거에는 되게 편리한 기능이기는 해요. 그리고 개체에서 우리가 사진을 일단 열심히 찍었는데 이 사진을 갖다가 도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글을 집어넣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워터마크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사진에다가 글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이 못 가져가게 이렇게 박아놓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괄 편집이니까 모든 사진에 똑같은 톤의 그 필터 효과가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로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워터마크가 똑같은 위치에 계속 찍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모든 사진을 저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3회차의 촬영 사진에 저장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놓고 만약에 저장을 하게 되면 저장이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 있는 폴더에 아웃풋 폴더로 저장하겠다 이렇게 해도 변환이 돼서 저장이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필터란 개체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의 크기도 조절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보통 사진 촬영을 할 때 저는 1대1 또는 뭐 3대4 이 정도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딱히 조절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원본 크기나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해서 한꺼번에 그 사이즈로 맞춘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픽처럼 한꺼번에 사진을 보정할 수 있는 툴이 없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일단은 저 기능을 좀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PPT로 한번 쭉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은 조금 먼저 쉬었다가 이따가 촬영 도구들 제가 앞에 꺼내 놓고 촬영하는 것들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지금 10시 59분이니까 진짜 일찍 쉬긴 하네요. 11시부터 11시 10분까지 좀 쉬었다가 저는 쉰다기보다 저기다 이제 촬영 도구 좀 펼쳐 놓으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한번 제가 촬영하는 부분들 조금씩 더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